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심 닥터 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원장님들과 함께 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압이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지에 대해서 풀어주셔야 혈압이 우리 몸에 이제 혈관의 압력, 심장이 이제 수축기 압, 이완기 압이 있듯이 이게 압이 있어야 혈관이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눈에도 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수가 생성돼서 눈에서 다시 흡수되고 이게 이제 잘 원활하게 해야 정상적인 압력을 유지하는데 이 정상적인 압력이 있어야 눈도 모양을 형태를 유지하고 영양 공급도 받고. 안압도 그러면 시력처럼 어떤 그 수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압이 이 혈압처럼 수치가 있어요. 그래 수치가 있는데 보통 정상을 10에서 만 22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막 두께에 따라서 또 좀 다르고 변수가 많습니다. 안압이 높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 하면은 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눈 속에 있는 신경들이나 이런 신경세포들이 제일 약하거든, 취약하거든. 그런 신경세포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들도 영향을 받게 돼서 신경세포들이 자꾸 죽으면은 그게 이제 시야 장애가 생기거든. 그게 이제 아주 진행하면은 녹내장이라고. 예. 보통 안압은 올라가도 정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서 녹내장이 무서운 거죠. 예, 일단 가장 초반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그보다 조금 정상 안압보다 더 높은 안압에서 장기간 지속되면 눈이 조금 피로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눈이 좀 뻑뻑해진다든지 뭔가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안압이 생기면 안구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두통까지 머리까지 이렇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물이 흐려 보이고 그리고 이래 불빛 같은 걸 보면 불빛 주위에 달물이 지듯이 뿌옇게 번져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안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경우에 그런 증상들을 느낄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급성 녹내장으로 오는 분들은 진짜 갑자기 너무나 아파 본 적이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일까요? 급성 녹내장, 진짜 눈이 빠질 듯한. 그다음 두통. 그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 환자 한 분 받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환자분이 시골에서 오셨는데 너무 두통이 심하셔서 눈도 아프고 이제 펜라이트로 안구 동공 반사를 하니까 반사가 없거든. 그 정도 되면은 반사도 없습니다. 그래 뇌 촬영, 혈관 촬영하고 했는데 이게 다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의뢰되고 왔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혀부광 녹내장, 급성 녹내장이죠. 그래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시술을 해서 이제 좋아진 케이스인데. 그렇게 안압이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낮추는? 약물 치료 먼저 하고 안 되면 레이저 치료.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안 되면. 안압과 녹내장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일단은 녹내장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안압도 기본 원인이 되고 요즘은 굳이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정상 안압 녹내장. 네,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 그래서 눈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거나 혈류의 이상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을 단순히 우리가 안압이 높은 분들한테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요즘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 더 많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안압 높은 사람만 스크리닝해서 녹내장이라고 진단했는데 요즘은 신경장애나 시야 검사 이런 기능적인 이상을 먼저 체크하고 물론 안압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데 그런 이상이 있는 분들을 잘 보면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 하거든요. 근데 치료는 그냥 일반 그 녹내장이든 정상 안압 녹내장이든 안압약을 사용하는 게 치료. 그 안압이 좀 높아지는 이유는 어떤 거 있을까요? 뭐 혈액 같은 경우는 그냥 열받으면 안압이 하고 뭐 음식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급성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해부학적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뭐 수정체도 두꺼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좀 어두운 데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뜨개질. 엎드려 있으면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커지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갑자기 막히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물은 많아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꽉 막혀버리거든요. 출구 좁아지면. 그렇게 해서 급성으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눈에 염증 같은 게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길에 염증 세포들이 자꾸 막히면서 또 물이 순환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선천적인 그렇지. 그냥 광우광 녹내장이라고 해서 그냥 뭐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거죠. 그건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죠. 뭐. 고혈압도. 병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뭐. 그 녹내장도 가족력이 중요하거든요. 가족 중에 누가 있으시면은 검사를 매년 한 번씩. 저는 30대가 되면 꼭 한번 해봤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미리 왜냐니까 한번 요즘은 해보고. 20, 30대 젊은 나이에도 많이 생기고 또 저희 시력 교정 수술하러 오신 분들 중에 꽤 검사하다 있습니다. 보면 녹내장이 꽤 있어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30대에 꼭 한번 해보고 40대에 들어가면 한 5년마다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한 50대 넘어가면 그 시신경 이때까지 검사했는 거에 따라서 조금 녹내장이 올 위험성이 있으면 좀 더 자주 하고 뭐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발견한다고 해서 이게 그 완벽히 치료가 되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관리를 좀 일찍 할 수 있다는. 관리가 시신경이 많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은 그 상하지 않는 상태로 사는 건데 시신경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신경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조금씩 줄거든요. 안압이 높은다든지 그런 녹내장이 있으면 좀 빨리 줍니다. 이 빨리 주는 거 이거를 빨리 발견해서 정상 수준으로 늦춰주는 게 이제 목표죠. 예방법. 생활 습관이 습관적으로 중요하네. 봐서는 특히 이제 넥타이 같은 거를 너무 이렇게 세게 맨다든지 하면 혈류가 눈으로 가는 게 방해받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너무 이래 복압을 올리는 그런 운동 같은 게 있잖아요. 거꾸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눈 비비는 거. 이 비비는 습관도 비빌 때 안압 스파이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 뭐 한두 번 이렇게는 괜찮은데 이걸 습관적으로 하면 누를 때마다 안압 스파이크 많이 올라갑니다. 녹내장의 증상. 녹내장 증상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오는 시력 도둑이. 그렇죠. 시력도 녹내장이 거의 말기가 돼야지 시력이 변화가 생기니까 그 초창기에는 주변부 시야만 조금씩 없어지거든요. 센터를 담당하는 중심부를 담당하는 신경은 그래도 녹내장 말기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변부만 조금씩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시야를 양눈으로 보니까 또 이쪽 시야가 그 부분이 보이면은 여기는 장애가 있는데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못 느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정밀 시야 검사를 각자에게 누르는 걸 하면은 그게 나타나지만은 자가 진단이 안 됩니다. 안압 자체도 자가 진단이 안 되고. 근데 제 친구도 이 친구도 저기 의사인데 자기 와이프가 이제 조금 뭐 눈이 안 좋아서 같이 왔다가 니도 왔는데 뭐 녹내장 검사 한번 해보자 그래 했는데 벌써 한쪽 눈에 상당히 진행된 녹내장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본인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반드시 진짜 검사를 한 번씩 해봐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안압과 녹내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 지킴이 닥터심 닥터가 이었습니다. 네, 힘드네.